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좀비 기출 특강 제5강입니다. 교재는 17에서 2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좀비 기출 문제집을 다음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집은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사기 강박을 공부하겠습니다. 110조 1항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 당사자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먼저 사기 강박했어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사기 강박 당해서 갑과 매매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이게 110조 1항입니다. 이 항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했어요. 그럼 갑과 을이 매매계약 당사자고 병은 제3자입니다. 병이 을을 사기 강박했어요. 을이 갑과 매매했습니다. 자, 그럼 을은 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죠. 그럼 을은 그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칙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이 병은 갑과 을 중에 둘 중에 누구하고 친할 것 같아요? 마치 갑하고 친해서 갑이 시켜서 병이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오히려 병을 을과 더 친하게 봐요. 만약에 을이 자기가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게 되면 을이 자기가 매매를 후회합니다. 그럼 친구 병 한 명만 꼬시면 돼요. 야, 병, 너가 나를 사기쳤다 그래. 너가 나를 강박했다 그래. 둘이 짜면 을은 매매 계약을 다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상대방 갑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을과 병이 짜고 취소할까봐 이 상대방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이 이렇게 엄청 똑똑하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이제 만약 을이 병에게 정말로 사기 강박 당했어요. 근데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상대방 이때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때 하나요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소무 기억나죠? 상소무는 원칙으로 취소 못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상할수일 때 하나요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을이 병에게 사기 강박 당했다는 것을 갑이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상소무를 원칙으로 봐서 을은 취소할 수 없지만 참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그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을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 갑 상태에 달렸어요. 그럼 상소무면 취소 못합니다. 그럼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썩을 놈 병에게는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제3자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취소 못하더라도 병에게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 만약에 갑이 대리인이라고 하세요.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한 제3자일까요? 아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제3자는 당사자와 똑같이 봐서 2랑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을이 보기에 갑이나 갑 대리인 그놈이거든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사기당하든 갑의 대리인에게 사기당하든 110조 1항이에요. 언제나 취소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 갑이 알았거나 알수하면 틀려요.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 아닙니다. 2랑 당사자와 동일시해요. 그래서 외웁니다. 대리인이 기망이나 강박하면 제3자 아니에요. 2랑으로 가니까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본인이 갑이 몰라도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요. 대리인이 기망 강박하면 몰라도 취소, 즉 선이라도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 강박이 강제 같은 말이죠. 쫄았단데 강박하면 세 가지를 딱 외워야 됩니다. 첫째, 강박은 110조죠. 그러니까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강강허신조, 103조 아니라고 외웠습니다. 두 번째, 강박은 110조죠. 그러니까 107조 비진이 표시가 아닙니다. 강박과 비진이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세 번째,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면 그때는 법원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하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특히 강박은 비진의 표시 아니다. 앞글자 외워요. 강비 아니다. 강비 아니다. 그 다음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상가 건물을 분양 광고합니다. 이 상가 건물을 분양 광고할 때 상가 건물 전부를 첨단 오락타운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을 모셔가지고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정 수익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서요. 그러니까 광고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서 분양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서에 체결하는데 이 계약서에는 이 광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말만 쭉 써있고 시민들이 사인 매수하고서요.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 건설회사가 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소송을 했죠. 이 광고 내용을 이행하라고 소송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논점, 그럼 이 광고 내용이 청약인가 청약의 유인인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광고가 청약이라면 계약이 승낙했죠? 그러면 이건 계약 내용이 되고 건설사는 광고 내용을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법원은 이건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라 했어요. 어떤 게 청약이죠? 계약서에 써 있어야 돼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청약이 아닙니다. 그냥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이거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와 이거 이제 사기다. 그러니까 사기 기망 아니라 그래서요. 광고는 약간의 뻥이 있고 계약서 안 써 있으니까 기망 의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그럼 우리가 그날 미쳤나 봐요. 착오에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착오도 아니라 그래서요. 멀쩡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분양 광고 나면 첫째 X, 청약 X, 두 번째 기망 X, 세 번째 착오 X입니다. 이건 청약 유인에 불과합니다. 자, 문제 1번 강박 틀린 겁니다. 1번 강박 나왔죠. 강박 이후에 증여 의사표시를 하였다요. 그 다음 파란색 글씨 보세요. 증여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죠. 이 파란색 글씨를 5글자로 뭐라 할까요? 증여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래요?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그러니까 애우라 했죠. 강비 아니다. 강박은 비진의 표시 아니다. 이걸 애웠어야 이 파란색 글씨가 비진의 표시로 빨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2번도 아까 외웠죠. 법률이익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아니라 그랬죠. 103조 아니다. 3번 제3자죠. 제3자 강박 이후에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할수, 그럼 표해자는 자신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파란색 완전히 박탈 무효 맞아요. 정답은 5번인데 뭐 안 중요합니다. 그냥 정답이라 이걸 지울 수는 없고 그냥 남겨둔 겁니다. 5번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약고지가 사회관념상 그 해약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대요. 즉 칼로 칼이라는 수단은 부적당하죠.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선사업이에요. 자선사업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돈 필요하니까 칼 들고 돈 내놔. 수단이 부적당하죠. 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5번 안 중요합니다. 보지 마세요. 1, 2, 3, 4를 잘 보세요. 2번 사기 강박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필요 없으니까 뺐어요. 이런데 X 쳐놓고 보지 마세요. 자, 2번 보이죠? 대리인 기망 보여요? 그럼 외웠잖아요.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그러니까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고 무조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니까 그냥 답이 2번입니다. 뭐 대리인이 누구고 본인이 누군가 그려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외운 겁니다. 그럼 자 2번 보세요. 대리인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몰라도 계약 취소할 수 있다. 3번 파란색 완전히 박탈 무효. 4번도 아주 많이 나오죠.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 나오면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오치도 못하고 사기치도 못합니다. 시가는 정해진 거 없어요.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럼 시가를 묵비한 것은 제일 끝에 기망이 아니다 맞았습니다.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면 틀리죠. 아까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했죠. 3번 사기 옳은 겁니다. 1번 표의자가 제3자죠. 제3자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그럼 상할수, 상소무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무과실 알지 못한 때 상소무죠. 그럼 상소무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상할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냥 설명만 드려요. 자, 파란색 보세요. 신혼보증 나오고 연대보증 나오면 차고 신연착 외웠죠? 앞글자 신연착 지난주에 외웠습니다. 4번 파란색 시가 나왔죠? 시가는 사기 아니에요. 제일 그때 사기 취소할 수 없다.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 나왔죠? 갑이 본인, 대리인이 을. 아까 외웠네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 갑이 본인이죠. 다시 5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사 표시한 병은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표현이 맞았죠. 몰라도 표현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사기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외우세요. 대리인 사기 강박 몰라도 취소. 4번 사기 틀린 겁니다. 1번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어머 끔찍해라. 끔찍하네요.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가 우리 매수인 시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왜 고지하지 않았을까요? 안 사니까. 그럼 속여서 판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망입니다. 부작위한 기망. 아니 고지하겠죠. 저녁에는 절대 창밖을 보지 마세요. 귀신 나와요. 라고 고지하지 않았죠. 속여서 팔려고. 이게 부작위한 기망입니다. 3번 아까 봤던 판례죠.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노락터를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 사기 아니라 했죠. 아까 청약 X, 기망 X, 차고 X 기억납니까? 네, 답이 3번. 4번 또 나왔죠. 법조문 잘 나옵니다. 제3자 사기 이후에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상할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5번 대리인 기망 넣으면 그 바로 아랫줄에 선이라도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어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입니다.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주의인데 도달은 요지한테가 아니라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입니다. 다음 2항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자, 2항입니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 그럼 발송할 때는 멀쩡하니까 유효입니다. 유효.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래도 유효죠. 유효니까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 그 말이죠. 즉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합니다. 그래서 갑이 표의자, 을이 상대방인데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멀쩡했거든요. 근데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합니다. 그래도 발송할 때 멀쩡했죠. 도달하면 그대로 유효. 유효가 유효로 가니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자, 문제 1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틀린 겁니다. 1번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이 의사표시죠. 발송, 유효,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유효 맞았습니다. 2번이 유지 가능성이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노인 때 이게 유지 가능하죠? 그럼 도달된 겁니다. 도달된 거라 의사표시 효력이 생깁니다. 3번 의사표시가 게재된 내용증의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내용 증명과 등기 우편은 도달로 보죠. 4번 또 나와서요. 네,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할 때 유효죠.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뒤에 다 틀렸죠. 이 법정들의 이름을 다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처럼 뭐라 돼요? 동그라미 1번처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끝나야 돼요. 유효. 다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끝나야 됩니다. 답이 4번입니다.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 수취를 거절한 경우 그럼 요지 가능하죠? 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번 틀린 겁니다. 1번 과실 없이 무과실.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동달에 의하여 의사표시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번 또 나왔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계속 나옵니다. 이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발송, 유효죠, 유효. 발송 후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들의 유효 맞았죠. 3번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달 후에는 효력이 생겨서 처리할 수 없는 거죠.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답이 4번. 5번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3번 갑을병 사례입니다. 갑은 을과척이란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해서 을에게 발송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갑이 그 후가 발송 후 사망하여도 그대로 유효라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죠.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죠. 유지 가능하면 도달이 된 거죠. 3번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그럼 효력이 생겼죠. 효력이 생겼으니까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죠. 답이 4번이네요. 자, 5번 주의하세요.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도달했죠. 그럼 효력이 생겼잖아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효력이 잃는다 틀렸죠. 이미 사선 끊어서 이미 도달한 후 효력이 생겼거든요. 효력이 생겼어요. 이제 그 뒤에 을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받은 경우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죠. 이미 정상일 때 을에게 도달했거든요. 사선의 힘이 끝났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기 강박과 의사표시 효력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